20년 전 추석 귀성길이었습니다. 여보, 빨리 다녀와요.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그날 이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시작한 교도소 봉사활동. 오늘이 첫날이네. 점심시간 의료실 창문으로 운동장을 바라보던 그 순간 저 사람은 낯익은 뒷모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저 302번 수감자요? 무슨 죄로 들어온 건가요? 살인죄입니다. 15년형이요. 도안 당신이었어? 20년 동안 찾아 헤맨 남편은 살인범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그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행복이 찾아갈 거예요. 선영은 오늘도 병원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하얀 간호복을 입은 채로 환자들 사이를 오가며 체온을 재고 약을 나눠주고 때로는 그저 손을 잡아주는 일을 반복합니다. 작은 간호조무사로 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이 선영을 보며 언니 힘들면 좀 쉬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선영은 그저 미소로 답할 뿐입니다. 쉬면 생각이 나니까요. 그 사람 생각이.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옵니다. 곧 추석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선영의 가슴 속에는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자리를 잡습니다. 20년 전 바로 그때도 이렇게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사람들이 고향으로 떠나던 그 계절이었죠. 선영은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면 늘 이곳에 올라와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마치 시간처럼요. 엄마, 또 여기 있어? 아들 진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30대 초반의 진우는 경찰관입니다. 형사과에서 일하며 바쁜 와중에도 종종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점심 먹었어? 내가 김밥 사왔는데. 진우가 비닐봉지를 흔들며 웃습니다. 선영은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둘은 옥상 벤치에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습니다. 바람이 선선합니다. 엄마, 올해 추석에는 그냥 집에서 보내요. 귀성길 복잡하잖아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선영은 김밥을 씹으며 대답하지 않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매년 추석이 되면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그 옛날 휴게소를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바로 그곳으로요. 엄마, 아버지는 이제 그만 잊어요. 20년이나 지났잖아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아직도 믿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절대 가족을 버리고 떠날 사람이 아니라고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기억 속 아버지는 희미합니다. 7살 때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얼굴은 이제 거의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눈물과 경찰서, 그리고 수군대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또렷합니다. 바람났나 봐. 빚쟁이한테 쫓겨서 도망갔대. 불쌍한 사람들, 남편 없이 어떻게 살려고. 선영은 그 모든 말들을 견뎌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친척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심지어 친구들의 조언까지도요. 선영아, 이제 새 출발해. 아이도 있는데 혼자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하지만 선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안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는 아침마다 아들을 안아주고 저녁이면 선영의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했지만 따뜻했고 말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던 남자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시골 친정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도아는 말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진우 데리고 먼저 가서 앉아 있어. 선영은 아들의 손을 잡고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붕어빵을 사주고 음료수를 고르고 벤치에 앉아 도안을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났습니다. 도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남자 화장실 입구에 서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안에 사람 있나요? 키 크고 검은 점퍼 입은 남자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열쇠도 지갑도 휴대폰도 모두 차 안에 그대로였습니다. 도안만 사라졌습니다.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버린 것처럼요. 경찰이 왔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휴게소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도안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만 찍혔을 뿐 나오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경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았다니. 선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에 선영은 아들을 데리고 출연했습니다. 도안의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제발 저희 남편 좀 찾아주세요. 아이 아빠 좀 돌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관심도 시들해졌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선영의 삶은 그렇게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추석이면 그 휴게소를 찾아가 하루 종일 서성였습니다. 혹시 도안이 돌아올까 싶어서요. 혹시 기억을 잃고 헤매다가 이곳으로 돌아올까 싶어서요. 진우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이제 들어가요. 오후 근무 시작해야죠. 진우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선영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겠죠. 6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일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진우는 어머니를 병원 입구까지 바래다주고 돌아갑니다. 선영은 다시 복도를 걷습니다.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언제나 이곳에는 가득합니다. 간호사실로 돌아온 선영은 게시판에 붙은 공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교도소 의료지원 봉사자 모집이라는 제목입니다. 선영은 무심코 그 종이를 바라봅니다. 교도소 이름이 낯익습니다. 20년 전 도안이 사라진 그 휴게소 근처에 있는 교도소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상한 예감이 듭니다. 선영은 그 공지를 떼어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운명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주머니 속 공지를 떠올렸습니다. 교도소 의료지원봉사. 왜 하필 그곳일까요? 20년 동안 그 근처를 수없이 지나쳤지만 교도소는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도안이 사라진 휴게소만 생각했을 뿐이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선영을 그곳으로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결국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신청하기로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병원 행정실로 갔습니다. 저 교도소 봉사 신청하고 싶어요. 행정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신원 조회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요. 괜찮으시죠?
선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작성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경력.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승인이 났습니다. 선영은 교도소 봉사 첫날을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고 화장기 없는 얼굴을 물로 씻었습니다. 간호복을 입고 가방을 챙기는데 진우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가세요? 평소보다 일찍 나가시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 병원에서 봉사활동 나가기로 했어. 교도소에.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교도소요? 거기 왜요? 선영은 태연한 척 웃었습니다. 봉사 점수 쌓으라고 병원에서 권유해서. 별일 아니야. 진우는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또는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진우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선영도 곧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낯익어졌습니다. 그 휴게소를 지나칠 때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안,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교도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 그리고 감시탑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선영은 정문으로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의료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길고 차가웠습니다. 발소리가 메아리 쳤고 어딘가에서 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햇빛도 제대로 볼 수 없고 자유도 없이 하루하루를 견디는 삶이란. 의료실에 도착하자 담당 교도관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셨어요? 오늘은 수감자들 건강검진 보조를 부탁드려요. 혈압 재고 간단한 문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수감자들이 한 명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남자, 젊은 남자, 여윈 남자, 건장한 남자. 각양각색의 얼굴들이었습니다. 선영은 묵묵히 그들의 혈압을 재고 기록했습니다. 누군가는 고맙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휴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영은 의료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수감자들이 햇빛 아래서 걷거나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무심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운동장 한쪽 구석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었지만 그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어깨의 각도, 서 있는 자세, 머리 모양.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눈가의 주름, 코의 선, 입술의 모양. 도안이었습니다. 선영의 손이 떨려 창문 틀을 붙잡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늙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가득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도안이었습니다. 선영은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남자는 햇빛을 받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태양을 느끼는 사람처럼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도안이 살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가 여기 있었습니다.
교도소 안에 바로 이곳에. 괜찮으세요? 옆에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얼른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간호사는 물을 건넸습니다. 처음이라 힘드시죠? 천천히 적응하세요. 선영은 물을 마시며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안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근처에 있던 교도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저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 명단 같은 거 볼 수 있나요? 교도관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명단이요? 왜요? 선영은 재빨리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아, 제가 건강검진 기록을 작성하려고요. 오후에 누가 올지 미리 알면 준비하기 편할 것 같아서요. 교도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잠깐만요. 교도관은 책상으로 가서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의 눈이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302번 김도환. 최 담당. 도환이었습니다. 선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302번 수감자요. 무슨 죄로 들어와 있나요? 교도관은 명단을 보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302번요? 살인죄입니다. 15년형이에요. 벌써 복역한 지 14년 됐네요. 곧 출소 예정이죠. 선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살인죄. 도안이 살인죄로 수감되어 있다니. 20년 전 사라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영은 그날 오후 내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 혈압계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도안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인죄 15년형, 14년 복역. 그는 20년 동안 여기 있었던 겁니다. 선영이 그를 찾아 헤맬 때 그는 여기 갇혀 있었던 거죠.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선영의 가슴은 분노와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선영은 행정실로 갔습니다. 혹시 수감자 면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원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가족이세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입니다. 직원은 신청서를 주었습니다.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승인까지 이틀 정도 걸려요. 선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수감자 이름 김도환. 관계 배우자. 선영은 그 글씨를 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쓰는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그 이틀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운동장에 서 있던 그 뒷모습, 햇빛을 받으며 눈을 감고 있던 그 표정.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선영을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었을까요? 살인죄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면회 승인 통보를 받은 날, 선영은 병원에 반차를 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라고 둘러댔지만 사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교도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선영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20년 만에 만나는 남편에게 어떤 첫마디를 건네야 할까요?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안아줘야 할까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교도소에 도착해 면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차가운 유리벽으로 나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선영은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곧 반대편 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도안이었습니다. 선영은 그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도안도 선영을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안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선영은 도안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늙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 파리한 볼.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조용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선영은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20년 동안 나 혼자 아이 키우고 당신 찾아 헤매고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안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당신까지 위험해질까봐 그랬어. 도안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위험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살인죄라던데 정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선영의 질문에 도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어. 하지만 증거는 다 나를 가리키고 있었어. 선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해봐요. 그날 휴게소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안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휴게소에서 화장실 가려고 차에서 내렸어. 그런데 주차장에서 누군가 날 불렀어. 돌아보니 장기철이었어. 내 친구이자 사업 동업자였던 사람. 선영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장기철, 도안이 가끔 이야기하던 친구였습니다. 기철이가 급하게 만나자고 했어.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 나는 당신한테 잠깐 다녀온다고 말도 못하고 그를 따라갔어. 휴게소 뒤편 숲으로 갔지. 거기서 기철이가 말했어. 자기가 큰 빚을 졌는데 내가 도와줘야 한다고. 나는 당황했어. 우리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돈으로 돕겠어. 도안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혼란이 묻어났습니다. 기철이는 화를 냈어. 내가 친구도 아니냐고, 이렇게 어려울 때 외면하냐고. 우리는 말다툼을 했어. 그러다가 기철이가 갑자기 쓰러졌어. 심장마비였어. 나는 놀라서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는데 누군가 뒤에서 날 쳤어. 정신을 잃었지. 도안은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선영은 숨도 쉬지 않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경찰서였어. 내가 기철이를 죽였다는 거야. 현장에 내 지문이 찍힌 흉기가 있었고 기철이의 목에는 칼자국이 있었어. 심장마비가 아니라 찔려 죽은 거였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누군가 날 기절시켰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 목격자도 없었고 증거는 다 나를 가리켰어. 도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선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 억울하게 갇힌 거예요? 도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아, 나는 변호사도 제대로 못 구했어. 돈도 없었고 증거도 없었어. 재판은 빠르게 끝났고 나는 15년형을 받았어. 그때 나는 생각했어.
만약 내가 당신한테 연락하면 당신도 이 일에 휘말릴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차라리 죽은 사람처럼 지내기로 했어.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당신 혼자 그 짐을 지고 2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도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진우는 잘 컸어? 갑자기 아들 이야기를 꺼낸 도안에게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컸어요. 경찰이 됐어요. 형사예요. 도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찰이라니, 우리 아들이. 그는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아, 이제 그만 가. 나는 곧 출소해. 1년만 더 있으면 나갈 수 있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도안이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나는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당신이 억울하다면 나는 그걸 증명해낼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안은 놀란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아, 위험해. 이미 20년이나 지났어. 이제 그냥 내버려둬. 하지만 선영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억울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믿어요. 20년 동안 믿어왔던 것처럼요.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어요. 도안은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선영은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0년 전의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습니다. 교도소를 나서며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안을 구해야 합니다. 그가 억울하게 지낸 20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야 했습니다.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끝까지 파헤치기로요. 선영은 그날부터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사건 기록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선영은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 구석에 쌓아둔 상자 속에는 도안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옷가지, 서류, 사진들. 선영은 그 하나하나를 꺼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20년 동안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서류 뭉치 속에서 명함 하나가 나왔습니다. 장기철 대표이사. 선영은 그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안을 억울하게 만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기철은 왜 죽었을까요? 그리고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선영은 명함 뒷면에 적힌 회사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회사는 아직 존재할까요? 선영은 다음 날 그곳으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이미 다른 회사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선영은 건물 관리실로 갔습니다. 혹시 20년 전에 여기 있던 회사에 대해 아시나요?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전이면 제가 오기 전인데요. 잘 모르겠네요. 선영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혹시 이 건물에 대해 오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나이든 부동산 사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일했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선영은 명함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 아시나요? 20년 전쯤에 있던 곳인데요. 사장은 명함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 회사. 기억나네요. 사장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문 닫았죠. 그때 큰 사건이었어요. 선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 사장 부인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부인이요? 회사 정리하고 어디론가 이사 갔다던데. 보험금 받아서 잘 산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아, 맞다. 그 부인 이름이 윤정희였던 것 같은데. 선영은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윤정희, 장기철의 부인. 도안이 면회에서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은 윤정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어디에 사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집으로 돌아와 진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진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녁 먹었어요? 선영은 식탁에 밥을 차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할게. 진우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 하나 찾아줄 수 있어? 윤정이라는 사람인데 20년 전에 이 동네 살았던 사람이야. 진우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세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는 사람인데 연락이 닿질 않아서. 진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엄마, 혹시 교도소 봉사 가시면서 뭔가 알아낸 거 있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래된 지인 찾는 거야.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진우는 윤정희의 현재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엄마, 찾으셨던 분 주소 나왔어요. 서울 외곽에 사시네요. 선영은 기쁜 마음으로 주소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진우는 여전히 찌푸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선영은 진우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직 숨겨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아버지를 찾았어. 진우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선영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교도소에 계셔. 20년 동안 거기 계셨어. 살인죄로.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살인을 저질렀다고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억울해. 누명을 쓴 거야. 그래서 엄마가 진실을 밝히려는 거야.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죄가 없다면 진작에 밝혀졌을 거예요.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선영도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우야, 너는 아버지를 믿지 않니?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버지를 거의 기억도 못해요. 7살 때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게 뭐가 기억나겠어요? 엄마 혼자 20년 동안 믿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살인범이라니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아들의 반응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진우야. 하지만 진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선영은 홀로 식탁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안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윤정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큰 저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중년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우아한 인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선영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윤정혜 씨 맞으시죠?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도환의 아내입니다. 윤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선영은 윤정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윤정희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선영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당신 남편 장기철 씨가 죽은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윤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일이네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선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남편은 억울해요. 당신 남편을 죽이지 않았어요. 윤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법원에서 이미 판결한 일이에요. 제가 뭘 어쩔 수 있겠어요? 윤정희의 태도는 냉정했습니다. 선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은 뭔가 알고 있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선영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윤정희는 문을 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시든지요. 선영은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윤정희는 문을 닫으며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선영은 윤정희의 집을 나온 후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아무렇지 않은 표정.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20년 전 신문 기사를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이크로필름 자료실에서 당시 날짜를 검색했습니다. 사업가 장기철 씨 살해 사건, 동업자 김도환 씨 긴급 체포. 기사 제목이 선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장에서 도안의 지문이 묻은 칼이 발견되었고 목격자는 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형사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반석. 선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우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요? 선영은 프린트를 뽑아 가방에 넣고 서둘러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데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오늘 반장님한테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선영은 손을 멈추고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반장님이 엄마가 옛날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고 들었대요. 그 사건 담당했던 형사가 바로 반장님이래요.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선영은 냄비 뚜껑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끝난 일이라고.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증거가 명확했대요. 아버지 지문이 흉기에 찍혀 있었고 돈 문제로 다툰 게 확인됐다고요. 선영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우야, 그건 내 아버지야.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기억도 못해요. 엄마 혼자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진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3개 닫았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도안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도관이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302번 수감자 면회가 금지되었습니다. 선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교도관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선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인데 왜 면회를 막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선영은 복도를 걸으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최반석이 진우에게 경고를 보내고 면회까지 금지시켰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집으로 돌아와 먼지 쌓인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도안의 친구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씩 전화를 걸었지만 대부분 번호가 바뀌었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드디어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김도안 씨 아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도안이?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 저는 박종수라고 합니다. 도안이랑 같이 일했었죠. 선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도안의 아내입니다. 혹시 20년 전 사건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박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안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만나서 얘기합시다. 다음 날 선영은 커피숍에서 박종수를 만났습니다. 희끗한 머리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도안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장기철이 만나자고 했다면서 걱정하더군요. 저는 조심하라고 했어요. 장기철이 누군가한테 협박받는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선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박종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소문으로 들은 건데 장기철 부인 윤정이가 남편 몰래 불법 사업을 하고 있었대요. 남편을 없애려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선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얘기를 경찰한테 하셨나요? 박종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했죠. 하지만 최반석이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며칠 후엔 전화까지 왔어요.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협박이었어요. 선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최반석이 진실을 덮으려 했던 겁니다. 혹시 목격자는 없었나요? 박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람 있었어요. 휴게소 직원 이태수라는 사람이 수상한 차를 봤다고 했는데 경찰이 조사도 안 했죠. 선영은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박종수는 선영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최반석은 아직도 현직 경찰이고 윤정이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바로 이태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주민센터에 문의했습니다. 이틀 후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태수라는 분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나오네요. 선영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아들이 한 명 있는 것 같은데요. 선영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도안의 면회는 막혔고 유일한 목격자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수의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정희와 최반석의 연결고리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선영은 이불을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길은 험난했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도안을 위해,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선영의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선영은 이태수의 아들을 찾기 위해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요. 선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어요. 20년 동안요. 이태수 씨가 유일한 목격자였어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제가 이걸 드렸다는 건 비밀이에요. 선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호.
이태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선영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혹시 이준호 씨 맞으신가요? 저는 이태수님의 지인인데요. 이준호는 의아한 듯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에 휴게소에서 일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때 일에 대해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선영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장기철 살해 사건, 도안의 억울함, 그리고 이태수가 목격자였다는 사실까지. 이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만나서 얘기하죠. 다음 날 선영은 이준호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오래된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찾으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하시면서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눈으로 글자를 훑었습니다. 20년 전 추석 날짜에 쓰인 글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휴게소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 오전에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장에 섰는데 여자가 내렸다. 얼굴을 선글라스로 가리고 있었지만 옷차림이 고급스러웠다. 그 여자가 한 남자와 숲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 30분쯤 지나서 여자 혼자 나왔다. 서둘러 차에 타고 떠났다. 차 번호는 78바 3456이었다. 저녁에 경찰이 와서 살인 사건이 났다고 했다. 내가 본 걸 얘기했지만 담당 형사는 관심 없어 하더라. 오히려 쓸데없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 선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여자, 그리고 차 번호까지. 이것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선영은 이준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노트를 경찰에 제출하신 적 있나요?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말리셨어요. 당시 담당 형사가 아버지를 협박했대요. 입 다물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요. 아버지는 겁이 나서 침묵하셨대요. 그게 평생 죄책감으로 남으셨던 거죠. 선영은 노트를 꼭 안았습니다. 이 노트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기도 했어요. 억울한 사람이 풀려나기를 바라셨어요. 선영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윤정희의 차량 번호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기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선영은 진우를 떠올렸습니다. 아들은 경찰이니 차량 기록을 조회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어머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탁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진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진우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선영은 진우를 식탁에 앉히고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우야, 이것 좀 봐. 이게 아버지 사건의 증거야. 진우는 노트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당시 목격자가 남긴 일기야. 이 차량 번호 좀 조회해 줄 수 있니? 진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건 직권남용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선영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제발. 이게 마지막이야.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진우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결국 진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반장님이 알면 큰일 나요. 다음 날 진우는 몰래 차량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20년 전 그 번호의 차량 소유주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윤정희. 진우는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녀였습니다. 진우는 프린트를 뽑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 뭐 하는 거야? 최반석 반장이었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아, 반장님. 그냥 오래된 사건 기록 찾아보는 중이었어요. 최반석은 진우에게 다가와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뭐라고 했지? 그 사건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반장님, 저는 그냥. 최반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프린트 내놔. 진우는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안 됩니다. 최반석은 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지금 상관 명령 거역하는 거야?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장님, 제 아버지 사건이에요. 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최반석은 비웃었습니다. 진실? 내 아버지는 살인자야. 그게 진실이야. 진우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아버지는 억울해요. 이 증거가 그걸 증명해요. 최반석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 증거라는 게 뭔데? 20년 전 목격자 일기. 그런 게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통하게 만들 거예요. 저는 경찰이니까요. 최반석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경찰?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우는 가방을 메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최반석은 진우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윤정희 씨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우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증거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선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어떻게 됐어? 진우는 프린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맞았어요. 그 차 윤정희 거였어요.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진우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믿었어요. 선영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하지만 진우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엄마, 반장님이 알았어요. 조심해야 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우리 함께 싸우자. 그날 밤 선영과 진우는 작전을 짰습니다. 윤정희를 다시 찾아가 자백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증거를 들이밀고 압박해야 했습니다. 진우는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이걸 가지고 가세요. 대화를 녹음해야 해요. 선영은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일이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선영은 녹음기를 가방 속 깊이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진우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위험하면 바로 나오세요. 선영은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 믿어. 진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선영은 버스를 타고 윤정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선영의 머릿속은 온통 오늘 할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녀의 입을 열 수 있을까요?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안을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했습니다. 윤정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화려한 정원이 보였습니다. 선영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윤정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선영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왔네요. 선영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윤정이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차피 계속 찾아올 것 같으니까. 선영은 윤정이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정이가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들어볼까요? 선영은 가방에서 이태수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윤정이는 노트를 받아 펼쳤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여자, 차량 번호.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노트를 덮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뭘 증명한다는 거죠? 20년 전 목격자의 일기일 뿐이에요. 법정에서 통하지 않아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량 번호를 조회했어요. 당신 차였어요. 윤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날 제가 그 근처에 있었을 수도 있죠. 그게 뭘 증명하나요? 선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신이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제 남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죠. 왜 그랬어요? 돈 때문이에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윤정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침묵했습니다. 선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박종수 씨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남편 몰래 불법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그게 들통날까봐 남편을 없앤 거죠? 윤정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고 씁쓸했습니다. 불법 사업이라니. 웃기는 소리네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 누가 그 빚을 갚았는지 아세요? 접니다. 제가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갚았어요. 윤정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남편은 무능했어요. 사업은 번번이 실패하고 빚만 늘어났죠. 그러면서도 자존심만 세웠어요. 제가 돈을 버는 걸 못마땅해 했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요. 선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윤정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남편이 저를 휴게소 근처 숲으로 불렀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하자고요. 윤정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모든 걸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애원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하지만 남편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 김도환 씨가 나타났어요. 남편이 불렀나 봐요. 돈 문제로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황급히 숨었죠.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걸 들었어요. 선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윤정이는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심장마비였죠. 김도환 씨는 당황해서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생각했어요. 이게 기회라고. 남편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선영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정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품에 있던 칼로 목을 찔렀어요. 선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윤정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도환 씨는 충격을 받고 기절했어요. 저는 김도환 씨의 손에 칼을 쥐어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최반석 형사에게 전화했죠. 그는 제 사업 파트너였어요. 저한테 빚을 진 사람이었죠. 저는 그에게 부탁했어요. 이 사건을 김도환의 짓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는 받아들였어요. 선영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윤정이는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생존이었어요. 저는 살아야 했어요. 감옥에 갈 수는 없었어요.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도안은요? 죄 없는 사람이 20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윤정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냐고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했어요. 저는 살아남았으니까. 선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은 괴물이에요. 윤정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할 말 다 했으니 나가주세요. 어차피 이 얘기는 증거가 없어요. 제가 한 말은 법정에서 부인하면 그만이에요. 선영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정혜 씨, 지금 하신 말씀 다 녹음됐습니다. 윤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진우는 경찰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형사 김진우입니다. 살인 교사 및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윤정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하지만 진우는 냉정했습니다. 당신의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윤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옳았어요. 아버지는 결백해요. 선영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는 결백해. 모녀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진실이었습니다. 윤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이제 끝이었습니다. 진우는 전화기를 꺼내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원 부탁합니다. 용의자 확보했습니다. 곧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윤정희는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선영과 진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안, 이제 곧 당신을 만날 수 있어요.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윤정희의 자백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재심이 시작되었고 이태수의 노트와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최반석도 증거 조작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윤정희의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들이 그의 범행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신속하게 재심을 진행했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도한 무죄. 선영은 법정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진우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아버지가 이겼어요. 선영은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도환은 즉시 석방되며 국가는 부당한 구금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후 선영과 진우는 교도소 앞에서 도안을 기다렸습니다.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도안이 걸어 나왔습니다. 민간인 옷을 입은 그는 햇빛을 받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선영은 달려가 도안을 껴안았습니다. 당신. 선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울었습니다. 도안도 선영을 꼭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선영아. 진우는 멀찍이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던 아버지가 이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도안은 선영의 어깨 너머로 진우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야. 진우도 다가갔습니다. 도안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제 어른이 다 됐네. 진우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믿었어요. 도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진실을 밝혀줬잖아. 고맙다, 아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선영은 도안의 손을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도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도안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고층 건물이 늘어섰고 거리는 복잡했습니다. 도안은 낯선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 도안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도안은 선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20년 전 떠났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안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거실의 소파, 식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안은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린 진우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도안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진우야. 아빠가 곁에 없어서. 진우가 뒤에서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함께 있으면 돼요.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안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전, 불고기. 20년 전 마지막으로 함께 먹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선영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다시 가족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안은 숟가락을 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맛, 정말 오랜만이야. 저녁을 먹으며 그들은 20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영은 혼자 진우를 키운 이야기를, 진우는 경찰이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안은 감옥에서의 삶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당신들 생각을 했어. 그게 버틸 수 있는 힘이었어. 선영은 도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도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며칠 후 도안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0년 동안의 수감 생활은 그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의사는 선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스트레스와 열악한 환경 때문에 건강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영은 병실에서 도안을 간호했습니다. 밤낮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도안은 침대에 누워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선영아. 이렇게 돼서. 선영은 도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도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 단풍 좀 봐. 참 예쁘다. 선영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예쁘네요. 도안은 선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약속을 지켰네. 당신 앞에 다시 서겠다던 약속.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늘 내 곁에 있었어요. 마음속에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진우는 병원에 달려와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도아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야, 아빠 자랑스럽다. 정의로운 경찰이 됐구나. 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지실 거예요. 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이제 괜찮아. 억울함을 풀었으니까. 이제 편히 갈 수 있어. 그날 저녁 도아는 선영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선영은 도안의 손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안 돼요. 아직 우리 함께할 시간이 남았잖아요. 하지만 도안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요. 진우는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다만 선영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박종수와 이준호가 조문을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안의 억울함이 풀린 것을 축하하면서도 슬퍼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사랑했노라. 선영은 묘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우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아버지는 편히 쉬실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다시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진우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같이 점심 먹어요. 선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아버지도 편히 쉬고 계시고 우리도 함께 있잖아.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엄마. 선영은 진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햇살처럼 따뜻할 거예요.